안녕하세요. 오늘의 출발지 청량리역입니다. 제가 찾아갈 곳은 산이 물에 잠겨 아름다운 섬이 된 곳이 있어 가보려고 합니다. 열차는 6시 50분 출발입니다. 무궁화호를 타면 항상 잔잔한 설레임을 안고 여행을 시작하게 되는데요. 여명이 그 마음을 대변해주는 듯 합니다. 차창 밖으로는 단양 잔도길도 보이는데요. 트레킹하기 좋은 곳이니 이곳도 한번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영주역에 도착했습니다. 지금 도착 시간은 9시 20분이고요. 에스컬레이터를 타고 올라가 이정표대로 쭉 따라가셔서 2번 게이트로 나가시면 됩니다. 확실히 산과 강이 많은 곳이라 기온이 쌀쌀하네요. 내려와서는 영주역의 랜드마크인 나무 기둥들이 특이해서 눈여겨보았는데 웬만한 아름드리 나무보다 두껍더라고요. 그리고 왜 이렇게 나무가 깔끔하나 했더니 영주역은 2024년에 새로 신축된 역사라 하네요. 영주역에서 목적지에 가려면 편의점 옆 정류소에서 3번 버스를 타고 한 번 더 환승을 하셔야 하지만 환승버스가 하루 3번밖에 운행을 하지 않아 이따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다시 횡단보도를 건너서 택시를 잡았어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용마루 공원 가주세요. 그리고 목적지를 얘기했는데 기사님이 잘 모르셔서 금방 카페 주소를 알려드렸어요. 창밖 풍경을 구경하면서 오니 어느덧 목적지에 도착했습니다. 한 15분 정도 걸렸고요. 택시비는 17,500원이 나왔네요. 여기는 제1 용마루공원 주차장입니다. 영주 도착했습니다. 현 위치는 지금 1번이고요. 용마루공원 2번까지 한번 가보겠습니다. 제1공원의 하이라이트인 전망대로 가는 트레킹 코스는 우선 계단으로 올라가시면 되는데요. 계단을 오르고 잠시 뒤를 보니 벌써부터 멋진 풍경이 눈에 들어오기 시작하네요. 카페를 지나 이정표에서 오른쪽으로 올라가시면 됩니다. 여기서 전망대까지 차로 쭉 올라갈 수 있는 것 같은데요. 저는 왼쪽으로 트레킹 코스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와, 풍경 진짜 이쁘네요. 전망대 방향으로 가보겠습니다. 여기서부터 전망대까지는 400m 정도 가셔야 합니다. 초반부터 경사가 좀 있어가지고요. 그냥 슬렁슬렁 몸 푼다 생각하시고 천천히 올라가시면 좋을 것 같네요. 여기 코스는. 올라와 보니 한숨 돌릴 수 있는 벤치도 있네요. 하지만 아직 좀 더 올라가셔야 합니다. 두 번째 벤치가 나오면 숲길이 끝나고 전망대 주차장으로 길이 이어지는데요. 길이 어렵지 않으니 주차장을 지나서 이정표 방향대로 가시면 됩니다. 용천루 전망대입니다. 앞에 보이는 전망대는 용이 하늘로 승천하는 모습을 형상화했다고 하는데요. 높이가 대략 18m로 꽤나 높습니다. 뱅뱅 돌면서 올라와 보니 너무 멋진 경치가 눈앞에 펼쳐지는데요. 고요한 풍경을 보니 마음까지 편안해지는 느낌이네요. 정말 용이 하늘로 솟아오를 것 같은 느낌이죠? 와, 풍경 진짜 멋있네요. 와, 저기에 소백산도 보이는데 소백산이 감싸고 있어서 그런지 정말 멋진 장관인 것 같습니다.
엘리베이터를 내려 왼쪽으로 가시면 다음 목적지로 갈 수 있는 내리막 길이 나옵니다. 작은 산의 능선을 따라 걷다 보면 막다른 길 이정표가 나오는데요. 바로 옆에 있는 내려막길로 내려가시면 됩니다. 계단 폭이 좁고 경사도 꽤 있어 조금만 더 주의하시면서 내려가시면 좋을 것 같네요. 그렇게 내려오니 여기에도 주차장이 있네요. 길 건너편에는 작은 조망터도 있는데요. 침수되기 전에는 이곳이 마을이었다 하는데 아까 기사님이 이곳에 학교도 있었고 주유소도 있었다 하더라고요. 이렇게 고요하고 맑은 호수를 보니 정말이지 마음이 편안해지고 맑아지는 것 같네요. 한눈에 보이는 공원뷰도 멋지네요. 그리고 도로 끝으로 가면 무장의 데크길로 멋진 경치를 보며 내려갈 수 있는데요. 제2 용마루 공원까지 휠체어로도 편하게 이동하실 수 있어요. 지금 건너는 첫 번째 다리가 용미교입니다. 용의 꼬리를 형상화해서 만들었다는데 다리 길이는 자그마치 약 75m입니다. 다리 중간중간에는 바닥도 뚫려 있어서 걷는 재미를 더해주네요. 용미교를 건너 테마섬이라는 작은 섬으로 저희 넘어왔고요. 낙엽도 치워져 있고 노래도 틀어져 있어 아기자기한 오솔길을 걷기에 참 좋은 것 같습니다. 여기 갈림길에서 왼쪽으로 가시면 계단이 없는 둘레길로 내려가실 수 있는데요. 저는 복귀할 때 이 길로 와볼게요. 멀리서 보이던 용두교로 왔는데요. 마치 용의 입속으로 들어가는 것만 같네요. 두 번째 다리는 장엄하고 웅장해서 그 크기에 압도됩니다. 용두교는 용의 머리를 의미하는 다리인데요. 길이가 무려 150m입니다. 용미교처럼 바닥이 뚫려 있지는 않지만 출렁임이 다소 있어 건너실 때 약간의 스릴을 느낄 수 있어요. 그리고 풍경이 이뻐서 잠시 발걸음을 멈추고 다리 위에서 감상했는데요. 특히 물결에 찬란하게 빛나는 윤수를 보니 힐링이 되면서 안정감이 생기네요. 두 번째 다리도 다 건너 또다시 섬 안으로 들어왔는데요. 미르섬입니다. 현 위치는 여기고요. 쭉 걸어서 9번 평은역사까지 가보겠습니다. 안내판에서 왼쪽으로 가시면 무장의 데크길이고요. 저는 계단으로 가보겠습니다. 계단에 올라왔고요. 계단에서 바라본 모습입니다. 작은 쉼터를 지나니 계단이 나오는데요. 체력적으로 부담이 되시는 분들은 데크길로 가시는 게 좋을 것 같네요. 올라가면서 바라본 용두교 모습이고요. 곧이어 전망 정자도 나와요. 잠시 휴식하며 물 한잔하며 한숨 돌렸는데 정자가 깨끗한 것을 보니 만들어진 지 얼마 안 된 것 같네요. 다시 능선을 따라 걷는데 길 자체가 아늑하고 분위기가 있더라고요. 옆에 조명도 있는 것을 보니 저녁에도 걷기 좋아 보이네요. 이정표를 따라 쭉 앞으로 가면 큰 도로를 만나고 화장실이 보이는데요. 거의 다 온 겁니다. 쉼터 앞에 뭐가 있길래 궁금해서 가까이 가보니 누군가가 낙엽으로 하트를 만들어 놓았네요. 쉼터에서 조금 더 걷다 보니 바닥에 검은 물체가 있네요. 가까이 가보니 산 능선처럼 보이는 게
아마 수몰되기 전 지형을 본뜬 것 같네요. 바로 옆 작은 건물은 폐역되었다가 수몰되기 전 모습을 그대로 복원해 놓은 평은역인데요. 평은역 안으로 들어갈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오늘은 문이 닫혀서 역 내로는 출입이 불가하네요. 그리고 앞에 안내판에는 평은역에 대해서 자세하게 잘 안내가 되어 있더라고요. 평은역 옆에 내리막길이 있어 뭐가 있는지 궁금해서 가보니 작은 공원에 흔들 의자가 있었네요. 개인적인 생각인데 풍경이 예쁜 곳에는 흔들 의자를 배치해 놓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영주 가까이에 수몰되기 전 문화재를 재현한 곳이 있어서 그곳도 방문해 볼게요. 복귀길에는 하얀 비석 두 개가 보이실 텐데요. 수몰 전 이곳에서 살던 분들의 이름을 새겨놓은 비석입니다. 얼추 세보니 500명이 넘는데요. 이분들이 다 어디로 가셨을까요? 그건 이따 문화재 보러 가는 길에 알 수 있어요. 비석 옆에는 조망터가 있더라고요. 흔들 의자까지 있는 것을 보니 역시 멋진 경치가 있네요. 다시 현악기 같은 다리를 건너서 오른쪽으로 가면 아까 말했던 둘레길로 갈 수 있어요. 장미가 있는 것을 보니 5월달에 방문해도 정말 예쁠 것 같네요. 그리고 아까 내려올 때는 무장의 데크길로 내려왔잖아요. 이번에는 빠르게 계단으로 올라가 볼게요. 조망터를 그냥 지나가기에는 경치가 너무 이뻐서 한 번 더 구경하고 가요. 여기까지는 넉넉 잡아 1시간 잡으시면 이쁜 경치들을 충분히 둘러보며 구경하실 수 있는데요. 걷기도 부담이 없어 방문해 보시면 좋을 것 같네요. 다시 봐도 경치가 끝내주죠? 조망터의 다른 뷰인데요. 한눈에 보이는 공원 경치도 정말 멋지네요. 이제 문화재를 보러 가볼게요. 여기 인도길 걷다 보면은 되게 이쁜 집들이 많거든요. 이 집들이 댐 만들어지기 전에 여기서 사신 분들이 이쪽으로 다 이주하셨다 하더라고요. 아, 집이 정말 다 예쁘네요. 외국 같아요, 여기. 길 걷다 보면. 저 뒤에 전망대도 있네요. 아기자기한 마을을 따라 쭉 걷다 보면 버스 정류장 하나가 나오는데요. 여기서 버스 노선 설명을 드릴게요. 영주역으로 가시려면 평은 옹천 방향으로 가셔야 하고요. 금과 동이라고 적혀 있는 시간대를 기억하시면 돼요. 그러면 8시 20분, 13시 20분, 17시 45분 3편이 있는데요. 30번 버스를 타고 대형 중고교 버스 정류장에서 하차하셔서 건너편 정류소에서 3번 버스로 환승하시면 됩니다. 간단하죠? 걷다 보니 좀 허기가 져서 처음 내렸던 주차장 카페에서 간단히 먹고 가려고요. 내부에 들어오니 인테리어도 깔끔하고 분위기 있는 노래도 나오네요. 빵도 맛있지만 커피가 정말 맛있어요. 5분 정도 걸어서 문화재 단지에 도착했습니다. 초입 구간은 아직 공사 중이라 다듬어진 곳 같지는 않았지만 조금 더 들어가 보니 길들이 정갈하게 깔려 있고 가로등도 있어 길 분위기가 깔끔했어요. 길 구경과 집들을 구경하다 한국미 넘치는 한 곳이 눈에 띄어 가까이 가봤는데요. 운이 좋게 서당 관리자 선생님을 만났습니다. 들어가도 되는 건가요? 예, 들어오세요. 내가 관리자.
서당 나무 기둥을 보니 새로 만든 것 같지는 않아 선생님께 이것저것 여쭤봤는데요. 여기 마을이 그 수몰되기 전에 그 마을 복원한 건가요? 아니, 있던 걸 뜯어옮겼어. 아, 수몰 될 지구에 있는 걸. 그걸 수몰 되면 안 뜯어가지고 되니까. 요거는 그대로. 문화재니까. 여기 문화재가 여기 이거 문화재, 저것도 문화재, 다 문화재. 요 아래 있던 게 다 올라온 거네요. 여기 아니고 저 여기서부터 한 7, 8km. 아, 이 영주 댐 수몰 지역에 있는 걸 다 한테로. 수몰 지역이 폭은 별로 안 되는데 길이가 7, 8km 정도 된다고 하네요. 여기 있는 집들을 다 그대로 갖고 와서 여기다 뒀다고 하네요. 진짜 문화재래요? 아. 이제 문화재 단지를 나와서 오른쪽으로 가면 영주역으로 갈 수 있는 버스 정류장이 나오는데요. 횡단보도를 건너 동호 이주단지 정류장에서 하루 3번 오는 530번이나 30번 버스를 타고 대형중고교 버스 정류장에서 하차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건너편 정류소에서 28번이나 3번 버스를 타셔서 영주역에서 내리면 되는데요. 저는 열차 시간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영주 콜택시를 불렀어요. 택시비는 16,800원이 나오네요. 무사히 영주역에 도착했고요. 오늘 트레킹 코스는 이쯤에서 마치겠습니다. 재미있게 보셨다면 좋아요, 구독 꾹 눌러주시고요. 대한민국 모두가 트레킹을 사랑하는 그날까지 여러분과 함께 걷겠습니다. 긴 영상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합니다.